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 클럽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장에 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난 다음에 시장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난해 연말보다는 많이 내려온 위치에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리밸런싱이라든지 뭐 좀 큰 굵직한 금리 변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좀 밸류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앞으로 거시적인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당장의 시청자분들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독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또 챙겨가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수급에 대한 리밸런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자금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명절 전에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어가면서 오늘 시장 내용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 글로벌 전체적인 자금에 대한 이동들 건네드렸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들, 리밸런싱에 대한 포인트로 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에 대한 리밸런싱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준비를 했고요. 우선 또 제가 이 항상 배워서 한다 시작을 했을 때, 강의 초반에 항상 건네드리고 시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든 크든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꾸준한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투자가 방향성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향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시청자분들이 심데코라는 이야기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심데코라는 단어는 사실 뭐 주식 어떤 단어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던 내용인데 아실 겁니다.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거는 PCB에 대한 동향을 읽어드리면서 대표적인 종목을 제가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심데코가 최근까지 주가 흐름이 여전히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 부분들처럼 거시적인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에 대한 산업 이야기 건네드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자,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하나솔루션, 효성첨단 소재 이와 같은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정말 거짓말같이 효성첨단 소재는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은 좀 방향성을 찾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인생 종목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 종목 만드는 과정의 이야기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에 대한 먹거리, 트렌드를 알아가자, 메가 트렌드를 알아가자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장에 대한 변덕이 장 초반에는 강세 모습의 시장이 출발했다가 장이 끝날 때까지 내내 좀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을 경험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강 후약의 시장 분위기를 좀 느꼈고 전반적인 종목에 대한 분위기가요. 지수의 장중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대체로 좀 빠지면서 무거운 시장 흐름을 느끼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에 대한 요인을 찾아 나서는 좀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왜 빠졌을까? 사실 명확한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니 이번 주에 뭐 CPI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본격적인 리밸런싱, 이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있는 상태에서 어제 이 미국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약세한 기조는 이 내용이 아닐까 예상을 합니다. 아마 좀 정리된 내용들로 해서 이 내용들이 아마 포함됐을 것 같고요. 자, 미국의 상무부에서요, 중국의 33개 기업에 수출입 미검증 목록이라고 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성명서가 나왔어요.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수출 관리하는 이 기관인데, 중국의 몇몇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죠. 중국과 거래하는 이 품목 안에서, 앞으로 이제 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꼬집지기보다는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이 국방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훼손될 수 있는 제품들이, 입출입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한다라는 뜻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33개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과연 미국에서 수출되어서 중국에서 어떤 산업군에 그대로, 명시됐던 내용들로 해서 활용되고 있는가, 혹은 다른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검증이 아직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33개 기업이 나열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내에서도 이 33개 기업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또 무역 분쟁이 또 발발될 수 있는, 미국의 상무부가 중국의 33개 기업에 대해서 제재에 대한 뜻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 개선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33개 기업 중에 몇몇 기업들이 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미 증시 그리고 또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시아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좀 불편한 관계에 대한 걱정이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인 전강 후약의 시장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내용들로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면요. 미국과 이 중국의 이 기업들 간의 교류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인데, 다시 이제 이 33개 기업이 지금부터 당장 제재가 되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악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악재화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불가피하다라고 좀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증시에서 전반적인 이 내용들이 조금은 전강 후약으로 이끄는 시장에 좀 불편한 요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입처가 실제 사용하는 것에 또 진짜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확인 절차를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확인 절차 되는 기간에 동안에는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요, 기업의 자체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으로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다시 한번 반복되더라도 일시적인 투자 심리에 대한 조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증시에 대한 좀 지지부진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와서 한 달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지수가 빠진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미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우리도 반등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지수가 명절 이전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FOMC 이전의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이 저점인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완벽한 안정성을 보여주기 이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좀 관망세, 그 투자 심리가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장이 가장 어두울 때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 안에서 좀 투자 심리를 적극적으로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시장, 오늘 같은 시장을 경험하게 되면은 답답함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투자가 다시 한번 새로운 투자가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 내용들이 좀 주변에 좀 새롭게 나오고 있는 리포트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것이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분명히 시장의 분위기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차트에 대한 분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 초반 때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후반에 이어서 증시가 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를 보시게 되면은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전강 후약으로 시장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요, 오늘 시장의 마감은요, 2,746포인트, 어제보다 조금 오르면서 플러스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에 대한 폭이 크진 않아요. 플러스 0.05%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수를 봤을 때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어요. 장중에 내내 지수 안 보다가 장 끝나고 나서 지수를 돌이켜봤더니 플러스에서 마감했다? 오늘 장중에 내 종목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참 많았는데 플러스에서 마감을 했다. 참 시장 새삼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지수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안 빠졌습니다. 다만 장중의 분위기가요, 전강 후약으로 내내 밀리면서 끝나는 분위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체로 지수가 장 초반에 떠 있었고 장 끝날 때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이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부의 흐름에 주도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 시가총액 1, 2, 3위가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의 힘은 플러스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대한 시선 분산이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장중의 분위기를 시장이 내내 전강 후역으로 밀리는데 라는 기조로 해서 전반적인 종목들이 분위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더 한 가지 설명드리면은 어제도 사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장중 내내 장 초반 때부터 해서 밀려있던 시장 분위기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장 후반 때에 지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긴 했지만은 최근에 워낙에 이 급변동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에 대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오는 분위기를 모든 종목들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장 초반도 몇몇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밀리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밸런스는 시장 분위기를 수치상으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전강 후약으로 밀리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사실 최근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에 미증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급반등을 하긴 했는데 자, 지금도 여전히 전체 시장 흐름 안에서 지난해보다 확실히 차트가 안정지 못하고 꺾여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투자 심리가 상당히 무거운 위치입니다. 여기서 더 꺾일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가기 때문에 자, 지금이 바닥이다,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한편으로 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쉽게 돈이 꺼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수급에 대한 추이가 몇몇 종목에 의해서 시장이 내려오는 것도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의 밸런스가 떨어진 것은 사실 최근에 와서 떨어진 겁니다. 이 고개가 떨어질 때는 사실 대형주, 기술주에 대한 하락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사실은 지수의 위치 대비해서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지수의 움직임은 언제든지 쉽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달여에 대한 기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꺾여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할 수 있어요. 급하게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가 요 기간,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반등을 연속적으로 했다? 이 모습은요, 낙폭에 대해서 저점에 대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한 차례가 될지 두 차례가 될지 혹은 세 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적어도 여기가 급하게 빠진, 많이 빠진 자리다에 대한 저점 인식은 최소한 한 번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뒷부분에 미증시에 대한 얘기도 건네드리겠지만은, 미증시도 한 달여 가까운 시간 동안에 급하게 빠졌다가, 최근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한 번쯤은 반등에 대해서 테스트, 물량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가 왔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21선에 걸쳐져 있는 위치까지 단번에 올라왔다. 그러면은 한 번은 쉬었다가 가더라도 쉬었다가 가야 된다. 그래서 눌림목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에 대한 추이가 그동안에 견조했던 추세를 꺾은 자리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갈팡질팡할 수 있는 위치긴 하지만은, 지금은 빠진 것에 대한, 크게 빠졌다는 인식에서 반등은 분명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트상으로서 보여주는 이표긴 한데,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시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이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결국에 지수는 플러스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은 대부분 빠졌다 하더라도 일부의 종목들, 그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세 종목이 다 했다 치더라도 일부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섹터에서는 살아나고 있는가? 자, 지금은요,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던 기술주에 대한 반등도 한 차례 나오고도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이라는 단어가 다시 언급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해석보다는 리오프닝, 다시 한번 주머니를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실적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시선이 옮겨가고 있어요. 이 모습은 미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급하게 빠진 기술주에 대한 반등 시도를 같이 해주면서 실적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깊게 빠진 기술주들, IT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 안에서 실적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성격을 본다면은 실적주로 이동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유동성보다 실물, 그러니까 실적에 가까운 종목들에 대한 관심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실적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의 조선주들 저점 찾기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방산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실적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이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변덕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대내외 악재가 나오는 때다 보니까 안전한 종목들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실적주 봐야겠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대기업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의 자금의 이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이 내용들이 당장은 경기에 대한 모멘텀은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도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조율에 대해서 우리가 한 차례 굉장한 집중력을 보였어요.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이 어떻게 나올까, FOMC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속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점으로 종목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결정이 됐죠.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스케줄이 3월 달부터 예상이 될 것이다. 확정은 3월 달에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속도에 대한 생각이 이미 판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출된 내용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안전성이 좀 있는 실적주로 이동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이 과연 시장에 정말 내내 악재로만 나올 것인가? 아니죠.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금리가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정 변수를 만나서 경기에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 나왔어요. 이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과정을 겪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보이고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되면은 금리 인하했던 거를 다시 금리 정상화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증시에서는 매번 악재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경기 회복에 대한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겠지만은 물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혹은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비가 따라와 주는지를 봐줘야 돼요. 여기서 소비가 자칫 삐끗한다?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국면에 대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시장.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조절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철시키고 있는 게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경기 지표도 확인하고 있고 최종단에서는 고용 지표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금은 그 과정에 대한 이 평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거를 따져보기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경기 모멘텀에 대한 확신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투자자들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자, 그런데 자, 결과적으로는 거시적으로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다. 회복이 됐다.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면은 주식 시장도 활성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자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이 꺾였다라고 비관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서는 정상에 대한 경기 속도를 따라가면서 주식 시장이 커지는, 경기 활동이 커지는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자, 그 타이밍은 언제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또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지금은 경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못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실적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시선을 옮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제가 투자를 해봤을 때 경험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요. 지수는요. 주식 투자는요. 결국에 시장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종목들이 집중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일단은 지수부터 살자. 코스피가 먼저 살자. 코스피 사는 거 먼저 보면은 종목들은 당연히 살아 돌아온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큰 지수를 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코스피는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떻게 본다? 코스피 아시아 증시 보시고 글로벌 증시 보시고 전반적인 기준이 되는 미증시도 보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미증시도 브레이크를 잡는지도 따져봐야 되겠고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증시도 브레이크를 잡는 건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지수는 브레이크를 잡을 게 맞습니다. 이것이 한 차례로 끝날 것인지 두 차례, 세 차례 반복이 될 것인지는 보셔야겠지만은 분명히 저가 인식은 된 상태예요. 물론 혼돈 속에서 안전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쉬어줘야 될 때예요. 지켜봐야 될 때입니다. 다만 바닥을 찾았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비관적으로 투자를 놓을 때는 아니다. 기다리되 될 수 있는 섹터, 될 수 있는 산업 쪽으로 옮겨가셔야 되는 한편으로는 많이 빠져 있는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화면은요. 사실은 보셔야 되는 거는 파란색 화면하고요. 파란색 선하고 그리고 회색 선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 그동안에 지수가 안정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확인했을 때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성장주들, 기술주들, 빅테크 종목들, 고밸류 관련된 종목들이
유동성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돈들이 그쪽으로만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경기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 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조절이 나올 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 구간에 있을 때는 안정을 찾아간다. 물론 대형주, 실적주로 볼 수 있는 때이다. 이 모습 우리 시장도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살아나면서 지수를 브레이크를 잡아준다. 브레이크가 반등을 시도한다. 그럼 시장이 또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하면은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중소형주, 많이 빠져 보였던 중소형주, 성장,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소형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계속 강조드리는 2022년도 올해의 먹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또 재미난 참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전미 투자가 협회가 있습니다. AAII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심리 지표를 내놓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런 투자 심리 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상단과 하단에 대한 밸류 이 투자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제일 최근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투자 심리의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바닥이다라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협회 쪽에서 지금 투자 심리 바닥권을 예상하고 있구나. 자,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구나. 자, 이거를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요거를 우리나라 찾아드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미국 안에서의 투자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대한 투자자,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게 되면은, 물론,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에 들어오는 60일 평균 이 외국인의 수급과 투자자 협회의 투자 심리 저점과 상당히 일맥상통하진 않습니다. 당연하죠. 투자 심리가 좋았을 때, 투자 심리가 안 좋았을 때, 그리고 투자 심리가 회복하기 시작할 때, 바닥을 확인했을 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라면은 이런 도표가 좀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나빠지는 구간에서요. 투자 심리가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투자가 높아지게 되고요. 투자 심리가 고점에서 이제 정체기를 맞이했을 때 점차 수급이 떨어지는 양상. 당연히 이런 그림이 예측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투자 심리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된다라면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투자 심리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가 준비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은 언제가 될까?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이게 1주, 한 달, 2달, 기간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바닥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도표다. 지금 투자자 협회에서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좀 재미난 기사글이 되겠죠. 우리가 경기,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안 좋게 보고 있다라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조치는 멀리 보면은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고 경기가 회복하는 것인데 금리가 정상화되는 것인데 라고 보신다라면은 주식 시장은 다시 활성화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기를 따지는 구간, 물가 상승과 소비에 대한 평행선이 올곧게 간다라면 문제가 없지만 소비가 꺾이게 된다라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 경기 지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혹은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스닥이 빠졌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러가 나올 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할 때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고민할 때가 투자 심리의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인식이 된다면은 수급은 투자 심리 이제 바닥인데 투자를 이제 점차 늘리겠죠. 그러면은 아시아 증시에도 코스피 시장에도 자금은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는 화면이고요.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금 전의 내용들을 설명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마우스를 좀 지우고요. 자,
1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분명히 패닉 상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나스닥부터 해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1월 달에 역사적인 하락을 보여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수급에 대한 리밸런싱이 그리고 나스닥의 하락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전에 그 내용들인데 역시나 투자자협회 쪽에서도 역사적인 바닥, 역사적인 하락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시기에서 어떻게 이제 또 결론을 유출을 하냐면요. 지금까지 이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요인들이 이미 노출됐다는 얘기예요. 악재,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리스크, 혹은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도발 가능성, 이 부분들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의 악재는 점차 투자 심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최악의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기조,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회복되는 기조를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이제는 노출된 악재들은 점차 이제는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점점 악재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반면에 이제 투자 심리를 이제는 언제부터 회복시킬 것인가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작은 호재 혹은 경기 모멘텀에 대한 호재가 나온다라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반영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악재에는 둔감한데 호재에 민감해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잘 경험하지 않는, 항상 우리는 호재에 둔하고 악재에 민감한, 하락에 대해서 익숙한 그런 시장을 경험하다가 이제 투자 심리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악재에 노출된, 이미 알고 있는 반복되어도 둔감해지고 이제 나오는 모멘텀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코스피라는 시장만 봤을 때 9월달, 10월달, 11월달 올해 상반기보다 분명히 떨어진 다운된 지수인데 여기서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처럼 매매하자. 외국인처럼 매집하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2월달, 1월달에 시장이 크게 많이 빠졌죠. 왜? 외국인들이 많이 쌓아놨던 물량들에 대한 이탈도 일부는 차익 실현 나왔겠지만, 그런데 지난해 6월달부터 분명히 떨어진 위치에서 매집을 했는데 이 매집한 게 더 낮은 가격대에서 던질까? 아니다. 그동안에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효과 혹은 강제적인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앞에서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섹터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량이 잘 쌓여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 탈출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갇혀져 있는 시간에 굉장히 답답했던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투자협회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바닥에 있다. 이제 호재에 대해서 민감할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우리 지금 시장 분위기를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제 올라갈까? 그러면 어떤 게 올라갈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한테 지수를 맡겨놓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한테 코스피 맡겨놓고 코스피가 안전해지는 순간부터는 호재에 민감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러면은 그때 좀 더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산업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2022년도에 미래에 대한 먹거리 관련된 트렌드를 알아가자라고 제가 이 시간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 명절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반복을 좀 해보겠는데, 1월 달에 분명히 증시 패닉과 같은 흐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1월 달에 나스닥의 하락이 역사적인 하락이었다. 지난 예를 들어서 2008년도의 금융위기에 1월 달에 빠졌던 수치보다 2022년도 하락했던 포인트가 더 컸다라는 얘기예요. 나스닥의 하락이 좀 가중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새로운 악재가 나오기도 했죠.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런 도표까지도 보여드렸습니다. 푸틴의 지지율이 낮다. 충분히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얘기들에 대해서 나왔고,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악재화되기도 했고. 자,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했을 때 나스닥의 하락이 역사적으로 크게 가중되었던 이유는 코로나 환경 속에서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가. 자,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유동성에 대한 지원을 대출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해서 지원 정책을 펼쳤던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미국이라는 국가는 직접적인 지원, 그러니까 현금성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러면은 현금을 받아든 다른 나라 대비해서 다른 위치에 대비해서 현금을 직접적으로 받은 위치에서는 현금에 대한 소비가 다른 국가들보다는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낮춰주면서 대출을 늘려서 생계를 좀 더 유지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보다는 현금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받은 곳에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시장에 대한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기 시작할 때, 특히나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문제가 나왔을 때,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갖춰졌을 때, 공급난에 대한 부분들이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때문에 고용난에 대한 부분들, 제가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노동력에 대한 부족이 나오고 있다. 자, 그동안 현금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루어졌지만은 노동력의 부분들이 갖춰진다라면은 앞에서 나왔던 자금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부분들부터 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수익원처럼,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지표 개선이 가장 빠르게 미국이 먼저 나왔지만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점이 반대로 역행하면서 큰 하락이 나왔다라고도 얘기드렸어요. 자, 이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에 대한 포인트는 미국이 빨랐지만은 수익률 측면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중심으로만 있었다. 2021년도에 대한 자산 수익률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그러면은 만약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자금 회수를 한다라면은 어디에서 자금 회수를 먼저 하겠다? 미국에서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나스닥의 하락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로 해서 제가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 건네드렸는데 결국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나오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염두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거는 소비에 대한 이 지표가 평행하면서 살아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자칫 밸런스를 잃게 된다면은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어가 커지게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단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 살려야 될까요? 원자재 상경이라든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동일하게 소비할 수 있는 임금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나야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경기에 대한 속도, 사이클이 정상적인 흐름이 연출될 것이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경기에 대한 활성화, 공급난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돼야겠죠. 그리고 공급난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돼야겠죠. 고용지표에 대한 필요성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게요. 제조업에 대한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위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에 대한 충격도 나오고 있어요.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헝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립 이걸 떠나서 재확산의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데 대신에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낮아질 정도로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들이 낮아질 정도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생길 정도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견고하다. 여전히 물건을 필요하는 곳이 유지되고 있다. 오더가 계속 나오고 있다. 라는 도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조업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의 이 지표들, 우리가 또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앞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해드렸던 도표에 대한 추이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급난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돼야 된다. 제조업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미국에서의 제조업 지수에 대한 활성화가 결국에는 제조업에 대한 가장 밑단에서 지금 수출 의존도를
갖고 있는 지역은 동남아 지역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동남아 지역에서의 생산에 대한 정상화 곧 진행될 것이다.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멀리 본다라면은 크게 본다면 길게 본다라면은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기간적으로 본다면 올해 가을부터는 동남아 지역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오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오더를 소화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한 가동률 그리고 공장 가동을 맡을 수 있는 인력 부분들이 충원이 되느냐. 지난 12월 달에 미국에서 충격을 받았던 마트에 대한 재고를 못 쌓았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인력난이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요. 오미크론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굉장히 크게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도표를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경기 지표 살아나는 것들, CPI, PPI, 그 밖에 주택 지표,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 지표까지 12월 달에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만약에 미국의 경제 참여 활동률이 더 회복이 된다면은 미국은 정말 완벽하게 오미크론인데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에 대한 흡수와 동시에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사실은 미국의 가장 단점이 이겁니다. 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용난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기보다는 일자리에 응하는 취업에 대한 부분들, 이 신규 취업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거는 다른 나라와 다른 지표예요. 워낙에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들 제도가 탄탄하다 보니까 오미크론이든 코로나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실업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 지원 정책에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다시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미국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얼마 전에 돼서야 62 지수로 올라왔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65 지수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다면 63 지수, 64 지수 근처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 라인대가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고용난, 인력난에 대한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는 차트예요. 자, 그러면 고용이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이 시간에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 도표 중에 주급에 대한 임금 인상률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렸거든요. 임금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향후에 소비 지출에 대한 대상자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물가 상승이 됐다. 똑같이 평행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지수가 크게 꺾이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일정한 자리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은 결국에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과정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얘기예요. 제조업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코스피 지수 차트가 과연 어디를 기준을 잡아서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걸 보여드렸어요. 자, 코스피란 지수 차트는 미국 증시 나스닥에 대한 흐름들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 방향성은 따라가지만은 좀 더 자세한 차트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조업 지수와 상당히 유사한 거 보이고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제조업에 대한 지표에 대한 회복과 제조업에 대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에 대한 향방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이냐. 제가 나스닥, 다우지수, 달러, 외환 이런 것보다 대만을 보자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자, 여기서 먼저 대만 국가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나스닥의 지수 차트 흐름인데, 자, 나스닥 지수의 흐름보다 지금 대만 각 지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견고합니다. 자, 그러면 대만은 왜 이렇게 증시의 흐름이 견고한가? 이걸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대만이 견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증시의 힌트를 얻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PPT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우선 대만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아시아 전반적인 국가들이요, 자급자족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수출을 해주면서 수출 의존도를 높이면 이제 수출을 많이 하면서 경제 활동 의존도가 높아요. 수출 의존도 국가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 대만의 수출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는 차트이고, 우리나라와 대만의 수출 동향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스스로 해서 원자재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원자재를 넘기는 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이. 자, 우리나라와 이 대만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견고한데 최근에 와서는 그 살아남음이 대만이 먼저 더 살아나고 있죠. 사실은 대만과 우리나라의 수출 이 품목이 상당히 유사한데 우선은 기계 운수 장비 부분들부터 해서 화학 제품 추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론 의존도가 대만에 좀 더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인데 대만 같은 경우는 63%.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IT에 대한 성격이 우리나라와 대만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 미만이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60% 가까운 수치로 해서 전기전자 IT 의존도가 높아요. 자, 그러면 결론. 자, 대만과 우리나라에 대한 이 수출에 대한 동향 그리고 의존도에 대한 산업이 전기전자 IT에 있는데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특히나 나스닥에서조차 실적주로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적 개선주로 보고 있는 거죠. 빅테크 기업 안에서 낙폭과대 인식에 대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과 동시에 실적주를 빅테크 기업의 실적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IT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코로나 환경이 나오면서 언택트 환경에 대한 수혜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대체 일자리 창출이 IT 쪽, 미래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투자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새로운 IT 색깔에 있는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IT 의존도가 높은 대만 60% 의존도인데 그래서 실적으로 본다라면은 대만에 있는 기업들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보다는 수치상으로 했을 때 대만은 정말 IT 쪽의 의존도가 국가 전체적인 산업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산업의 실적에 따라서 국가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만에 보다는 부족하지만 대만에 못지않은 전기전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대만과의 추이를 우리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 두 편은 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요, 실질 금리로 분석을 했을 때 본격적인 경기 민감 섹터는 IT가 절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트예요. 우리 이 실질 금리라는 거는요,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포함시켜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경기에 대한 이 물가 상승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력은 어디에 좀 더 적극적이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 다른 경기 소비재보다 IT에 대한 경기 소비재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나스닥의 시장 분위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나온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회수되는 거기 때문에 증시장에서는 악재로 지금 현재 인식되고 있지만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과거 코로나 이전에 경기 침체 이전에 금리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기를 회복하고 경기 성장기로 갔을 때 건강한 경기 활성화다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경기가 살아나고 나서 경기 소비재 경기 회복세에 대한 소재면을 봤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그럼 또 IT를 보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고민 안에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관망세에 있는데 여기에서 경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받아들이면서 거시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정상되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어느 섹터로 이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뭘 봐야 되겠어요? IT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IT 섹터에서 가장 유리한 건 뭘까요?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성장 포인트,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의 대중화. 그래서 차량용 전장화에 대한 전환.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향후에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포인트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직은 가능성, 기대감이지만은 향후에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NFT, 메타버스. 지금은 아직은 좀 괴리감이 있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상태고 실적이 나올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향후에 이런 스케줄로 거시적으로 움직인다? 그럼 이런 섹터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보셔야겠죠. 지금 시장에서 왜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덕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변덕이 있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변덕이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변덕이기 때문에 지수에 연동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리밸런싱 보자. 리밸런싱이 반드시 패시브, 액티브 자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기관, 외국인, 주요 수급 주체들이 변동 리밸런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은 LG에너지솔루션의 근접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근접한 기업들의 변동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제도 기관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거 던졌습니다. 왜? 이번 주에 LG에너지솔루션 본격적인 리밸런싱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은요, 앞으로 인덱스 리밸런싱이 나올 수 있는데, 코스피 200과 MSCI 지수 평경, 그리고 뭐 2차 전지에 대한 ETF 등등등으로 해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것인데, 아직 LG에너지솔루션은 코스피 200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2위이기 때문에 얘 하나가 5%, 10% 하루하루 들쭉날쭉한다? 그럼 지수가 움직이게 됩니다. 큰 자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흐름들을 예측해줘야 되는 선물지수에 대한 해지 기능. 근데 LG에너지솔루션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수 변경이 코스피 200에 대한 선물에 대한 변동이 프로그램적으로 변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수급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인덱스 리밸런싱이 나오게 되면은 이 불균형했던 쏠림 현상이 정상화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매기 역할을 했던 매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등락이 정상화될 겁니다. 지금 워낙에 등락이 큰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IT로 간다와 같은 섹터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단기적인 자금이라면 대형주 봐야겠죠. 지금 지수 살리는데 먼저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투자에 대한 방향성, 준비를 할 때가 지금이다라는 얘기예요. 고민할 때가 아니죠. 자,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가 아니죠. 해야죠. 그리고 이 고민이 어디로 할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처럼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챙겨드릴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 제가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방송이 마치고 나서 7시부터 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 시장이 바닥을 찾을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지금 현재 2022년도 바닥을 찾았을 때 어느 산업이 먼저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방송 마치고 제가 바로 이토마토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저도 스튜디오 나가서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공개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